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결국 4단계가 되었습니다. 3인 이상 6시 이후로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택시를 같이 타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의 일상이 계엄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 말로 못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방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냐. 진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짚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왜 도대체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까지 급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델타 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델타 변이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이 왜 정치 방역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좀 보시면은요,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이냐?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로나 잠복기는 4일에서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7월 6일부터 이렇게 급증한 거에 대한 원인은 7월 2일, 3일 요 정도에 있었던 사건에서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맞습니다. 저때 바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4일에서 5일 정도가 되니까 7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진자가 급증한 거에 대한 원인은 7월 3일 그때부터 찾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하필이면 7월 3일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선 일단 중대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규모 감염, 민노총 집회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민노총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광화문 집회 당시에는 정부와 경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죠. 아예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거부를 하면은 강제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강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진율이 낮았습니다. 근거가 뭐냐? 질병관리청의 답변 자료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광화문에서 확진자 비율이 0.81%로 전국 확진자보다 0.66%나 낮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확진율이 전국에 비해 가지고 0.66%나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모든 확진에 대한 원인이 광화문 집회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총공격을 퍼부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까지도 고함을 쳤었죠. 휴대폰 접속 정보까지 활용해가지고 집회 참석자를 찾겠다.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목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또한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광복절 집회 확진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발표까지도 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잠복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절묘하게 기간이 맞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광복절 집회만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니죠,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경찰은 아직까지도 6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출석 요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명대였고 지금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잠복기를 생각해보고 확진자를 생각해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강력했으면 강했지 결코 약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해당 실토란 주인공은 바로 손영래 반장인데요. 손 반장이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방역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검사 건수가 늘었는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7월 7일까지 코로나 검사 건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2만 건, 이 정도가 검사 건수 평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준 검사 건수가 어떠냐? 자그마치 13만 4,882건, 이 정도나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기 전 7월 초의 검사 건수는 평균적으로 2만 건 정도였는데, 현재 지금 1000명을 돌파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검사 건수가 얼마나 된다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6배나 지금 증가를 해서 12만 건, 13만 건 정도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역당국이 지금 실토를 한 거 아닙니까? 검사 건수가 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는다, 이거를 지금 실토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선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숫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 이것 또한 지금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는 계속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죠. 코로나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확진자가 느는 것처럼 사망자 또한 비례해가지고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또는 중증 환자가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델타 변이의 치명도 또한 우려할 수준이 아니거나 통계 자료가 심각하게 오류가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를 포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2명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독감보다도 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폐렴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망자 숫자를 따지게 된다면, 감염이 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사망자를 따지게 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의 성질과 맥락을 지금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해서 또 다시 지금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락다운을 풀고 있죠.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있었던 유로 경기 장면입니다. 수많은 지금 관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유로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시국 처음부터 정치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방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발 뻗고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가 같이 이제 협조해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는 방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됐건 조금이라도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촛불을 들었었는데,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 요즘 뭐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